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은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무려 2% 넘게 올라가면서 장중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대장주 중심으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도 탄력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장의 지금 초반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거의 지금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를 좀 크게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좀 더 반가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좀 얻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역시 코스피 역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상승세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사실 오늘자 그 3차 추경안 관련된 그 발표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내일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입법에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통해서 코스피가 자연적으로 같이 연동되며 상승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매수세의 흐름들,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5월 말부터 계속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코스피는 좀 더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2200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가 5%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코스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코스피의 상승세는 22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설명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코스닥의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이었으면은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전에 하락을 했었던 그 소형주들이 상승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좀 6월에 들어서 그러니까 5월 말부터 오히려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도 그 정책적인 부분들,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코스닥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50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3차 추경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린 뉴딜과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아직도 코스닥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관과 외인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상승폭이 많은 또한 그 테마주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코스닥 쪽에 앞으로 좀 더 크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폭보다는 좀 더 상승할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750선을 돌파를 하자면 그 다음 마지노선은 한 780선까지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은 뭐 다소 약한 모습,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750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750선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780선까지도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흐름과 전망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증시, 폭동에서도 상승 움직임, 공포보다는 희망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 수출 규제 해제 의지 없는 일본의 WTO 제소 재개입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에 다시 제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제소를 잠정 중지한 지 7개월 만이고요. 일본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자전거주의 무한 질주, 언택트주 흐름과 발맞춰 달릴까입니다. 자전거 관련주들이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간 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의결, 초슈퍼 추경 영향은이고요. 마지막 이슈는 조선주, 카타르발 LNG 수주에 따른 상승 지속 가능성은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간밤 미국 증시에 관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폭동에 대한 공포를 눌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뉴욕의 5월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4월 4.3에서 5월 19.5로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 전날에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제조업 PMI도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참모들과 모여서 다시 한번 추가 부양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중 갈등과 또 코로나 2차 확산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줄이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산 대두를 지속해서 구입하고 있다라는 중국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면서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간밤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이어갔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같은 영향으로 오늘장 코스피 지수 214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편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분석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안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또 이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5G와 AI 등 혁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또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SOC들을 디지털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그린 리모델링과 태양광 보급 그리고 전기차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역대급 초슈퍼 추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선주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발 대규모 LNG선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선 기자재들 주들 중에서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평가 매력과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아직 유가 반등 폭도 제한적이고 물동량도 부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카타르발 발주는 단기 모멘텀이며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유가 반등 그리고 BLNG선의 발주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역시 오늘장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선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분석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주가도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한 마켓에서요, 지난 4월 25일부터 한 달간 자전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뭐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알톤 스포츠 같은 종목들 1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자전거 관련주 앞으로는 좀 어떨 거라 보시나요, 수장님? 예, 지금 뭐 자전거 관련된 부분들이 뭐 언택트로 연계가 네. 돼서 올라갔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사실상 언택트로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네. 이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끌고 밖에 나가는데 네. 그게 언택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뭐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언택트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은 됐지만은 사실 이번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의 그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연계가 되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삼천리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를 좀 매출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이 전기 자전거가 결국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린 뉴딜과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히려 알톤 스포츠보다는 삼천리 자전거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기간의 매수세도 굉장히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좀 끌어올렸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매수의 시점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한번 조정폭이 좀 세게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삼천리 자전거는 이전에 굉장히 좀 조정폭을 세게 받았던 흐름들을 가져갔었고요. 좀 주봉상으로 확인을 하자면은 사실상 2016년에 2만 원 정도 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2만 원 정도 했었던 기업인데 대폭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와 또한 전동기 킥보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요새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전의 하락폭을 막고 다시 추세를 전향하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주가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좀 눌렸을 때 한 10,000원 아래때 내려오고 그 10,000원 아래때와 1,500원 사이를 계속 지지해줘서 흘러간다면은 그때는 한번 좀 비중을 줄여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제는 전기 자전거에 힘을 쏟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 주가 흐름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10,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조정을 받고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하는 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다 전략까지 짚어드렸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임시 국회의를 열고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35조 3천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님 또 우리 주식 격언에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분명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좀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 정부와 관련된 정책이 결국은 국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그 기업의 실적이 좋고 뭐 평가가 좋고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주식은 국내 주식은 정부 정책에 따라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차 추경안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린 뉴딜은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미래차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짤막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무겁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LB세미콘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LB세미콘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사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네.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방탄소년단의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거는 거의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의 영향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물론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다시 추세가 전향되고 전고점을 벌써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해 나간다면은 못해도 이전에 그 상승폭이 컸던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LB세미콘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즉 빅히트 엔터와의 관련된 영향도 소폭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와 또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LB세미콘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강화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LB세미콘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 백척 수주 무려 2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라는 낭보가 전해지면서 조선업계가 모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3사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이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LNG선 그 카타르발 LNG선 그 수주에 따른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100척을 수주를 한다라고 밝혔지만은 그 100척을 한 번에 수주를 시키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프로젝트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들 또한 모잠비크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수주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선주의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조선사는 국내에서 예전엔 1위였지만은 예. 중국에 좀 넘겨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 1위를 넘겨줬던 자리를 넘겨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중국 쪽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도 어느 정도 성장폭을 많이 보여줬고요.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질적으로는 좀 우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 조선 관련된 부분들도 수주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장의 그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현대 미포조선이나 다른 대우조선해양 그런 부분들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제일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2013년 때부터 조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물론 거제에서도 직원분들의 무급 휴가를 주면서도 굉장히 좀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수주적인 부분들 또한 앞으로의 수주 계획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3사가 약 23조억 정도의 분배를 받아서 수주를 체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직원분들의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중공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형주
이기도 하지만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조정폭을 받는다면은 못해도 1차 구간에는 한 6,000원대 아래로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기분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2100선은 훌쩍 뛰어넘어서 2140선까지 강하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주목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달러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반응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대형주를 매수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대형주 매수와 코스피 지수의 탄력들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장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시장을 주목하면서 달러와의 추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변화 확인하는 게 지수가 물론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 이런 어떤 동향들이 오히려 더 시장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에 또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투자 중에 트렌드 중에 하나 ESG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어떤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글로벌 ESG라고 하게 되면은 뭐 MSG도 아니고요. 이게 참 뭘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약자를 딴 겁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의 약자를 합쳐서 글로벌 ESG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되는 또 자금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환경 쪽이라든가 또 사회 쪽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이와 관련된 정성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어떤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재무적 외의 요인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투자를 만들어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왔었을 때 나오는 어떤 주주이익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주주들한테 돌아왔었을 때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회적 책임 투자와 관련된 개념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ESG 투자에서 좀 회피하는 쪽을 보게 되면 술, 담배 그리고 또 군용기라든가 약간 방위산업 쪽이죠. 거기다가 또 원자력, 도박, 성인 오락, 그리고 화석 원료 이런 쪽까지 관련된 부분들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지향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착한 투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커지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보았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 22조 달러 정도까지 이어졌었는데 한 2년 뒤까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30조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투자의 판단을 이쪽에 가장 무게를 두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유럽 쪽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확대된 측면들이 가장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펀드 유입 자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계속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흐름들로 봤었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제 ESG 원칙이 접목되면서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런 자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30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S&P 지수의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S&P 500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좀 지향해야 될 분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제외하고 오히려 펀드들은 더 커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영향력들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그러면 ESG만 하게 되면은 과연 얼만큼 성과가 나올 것인가, 시장 대비해서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특히 관련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MSCI 관련된 벤치마크를 봤었을 때 오히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더 초과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기업 실적들도 볼까요? 기업 실적들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쪽도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인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본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ROE를 보게 되면 월등히 실적이 더 좋다는 쪽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대한 개념들도 앞으로는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러다임에 영향권이 들어오죠. 한 2015년도 같은 경우도 벌써 포스코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의 팜유 농장에서 열대림을 파괴한다라는 관점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공적연금들이 오히려 어떤 투자 자금을 회수했다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무디스도 KCC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는데 특히 재무 리스크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 관련된 평가가 좀 부진했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도 관련된 쪽에서 어떤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도 어떤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역에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부분들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봤었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 요인 쪽에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비슷한 투자의 고려 대상이 나왔다. 같은 섹터 쪽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왕이면은 ESG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좋은 쪽이 오히려 상대적인 메리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펀드 안에서도 이쪽을 좀 더 많이 사는 경향이 나오겠죠.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실 텐데 또 가장 중요하게 또 결부돼야 될 요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이죠. 각국 정부들도 다 그린 뉴딜 정책을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으로 나오는데 이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앞서 말씀드렸던 ESG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 쪽으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관심 종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ESG 투자와 관련돼서 관심 종목을 2개를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후성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냉매가스 관련돼서 계절적인 성수기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더워지다 보면 또 역대급 더위라고 그러죠. 또 에어컨을 틀기 시작할 때인데 그에 따오는 또 냉매가스 부분들이라든가 또 반도체 특수가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또 소부장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서 전해액 소재 및 첨가제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또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처럼 또 하나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사업들도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분기까지는 실적을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는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주가에도 서서히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매수가 8,200원 정도는 눌림목 정도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9,200원대, 손절가는 7,6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KG ETS에 대해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기물 처리라든가 소각열 스팀 관련돼서 지금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또 바이오 중류 같은 경우도 28%. 그러면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폐기물 관련된 쪽이라든가 바이오 중류 쪽에서 어떤 ESG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KG 동부제철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KG 스틸에 대해서 출자를 했는데 이때에 따라서 어떤 산업 폐기물과 관련된 쪽의 수주 증가, 특히 동부제철 쪽에서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또한 220억대로 38%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높아져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는 매수가 미칠 겁니다. 그래서 한 4,100원대 밑에 정도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5,200원대, 손절가는 3,8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ESG 관련된 투자는 일단 직접적으로 바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은근하게 그래도 계속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부분들도 한 번쯤 점검하고 체크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ESG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시젠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강한 가운데 9위의 현대차는 4%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위의 제넥신도 오늘 소폭의 상승세 나타냅니다. 7위의 신한지주도 7%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주들 오늘장에서는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의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고영도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5위는 대창솔루션, 4위는 넥센GT, 3위는 대우조선해양, 2위는 차바이오텍, 1위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솔루션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연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카타르 국영석유사 LNG선 대규모 발주에 따른 수혜를 받아내는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대형 선박용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인 베어링 서포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아직도 동전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고 들어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의견 어떠세요? 저는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확인하시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 이건 또 언제 떨어지려나 들어갈 자리를 모르겠네. LNG선 이제 시작이다. 이거 2,000원까지 달린다. 겨우 400원대짜리다. 호재 넘치는데 후회 말고 올라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아, 이것도 언제 떨어지려나? 들어갈 자리를 모르겠네 라고 하셨는데 스탑을 두셨으니까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지금?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해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 2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주들이 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피팅 업체라든지 이런 밸브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소주들이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특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내일 당장 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7년 정도 앞으로 걸린다는 것이죠. 그럼 7년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추가적인 더 신규 수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매출 급증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주가는 이틀 동안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면 저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큰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LNG선 이제 시작이다. 이거 2차선까지 달린다라고 하셨는데 터무니없는 희망이라 보시겠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동전주로 보이겠습니다만 네. 액매가 100원짜리 기업이에요. 그럼 액매가 100원이라는 얘기는 500원 정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소형주에서 대부분 500원인데 500원으로 환산하면 이 회사가 한 2,5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고 뭐 5,000원으로 환산한다라면 25,000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싼 기업이 아니에요. 가격이 싸 보이는 것이지 주가가 싼 것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역대 뭐 1,000원 이상으로 간 적이 없는데 2,000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 저는 뭐 못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본다라면 한 550에서 6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내일 바로 갈지 아니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갈지는 좀 더 시간적인 차이에는 좀 흐름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주가가 싼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6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설명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겨우 400원대짜리다. 호재 넘치는데 후회 말고 올라타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반대하는 의견이시겠어요. 네,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600~700원 이상 보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 당장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뭐 2, 3일 정도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 3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자 설명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4위는 넥슨GT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모 회사인 넥슨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장사에 1조 8,35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이 모 회사 이슈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겠다 고리를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요일에 지하철 옆자리 사람이 카트라이더 재밌게 하길래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대박! 1년 만에 버티기 드디어 끝! 진짜 징글징글했고 다시 만나지 말자. 17,400원에 물려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와줘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옆자리 사람이 카트라이더를 해서 매수했는데 대박이 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도 카트라이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원래 이렇게 네.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만약에 뭐 음식료 업종을 사고 싶다. 그럼 왜 마트를 가봐서 그 제품을 많이 사는지를 보고 인기 좋구나 해서 사는 사람들도 네. 있는 것처럼 옆에서 게임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인다. 그럼 이 회사 돈 잘 벌겠네 해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 방식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번에 카트라이드 모바일 버전이 저는 솔직히 아직 못 해봤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못 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다고 해요. 인기가 있어서 네. 매출도 꽤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작 게임도 지금 발매를 좀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신작 모멘텀들이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좀 폐쇄적인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신작 모멘텀에 맞물린다라면 충분히 조금 더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건 아니다. 거기다가 1조 8천억 물론 1조 8천억을 넥슨GT에다가 다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넥슨GT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넥슨GT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다.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17,400원에 물려 있었는데 딱 여기까지만 와줘라고 하셨습니다. 1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17,400원까지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당장 17,400원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회사가 어찌되었든
거의 1년 가까이 이슈 없이 8,0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코로나 이슈로 급락이 나오고 그것을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좋은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본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작년 7월이죠. 7월 달에 발생했었던 대형 음봉이 있습니다. 이 음봉 자리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작년 6월 26일이죠. 26일에 발생했던 이 음봉 그러면 13,000원, 12,000원짜리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주가가 회복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뭐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고를 좀 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 13,0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3위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카타르발 LNG선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어제도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뿜었는데 오늘도 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고를 일단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500원에 신규 입성했습니다. 목표가 5만 원 딱 설정 완료.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이제 한국 조선 경기 살아납니다. 대세를 읽고 기다립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이러다가 오후에 슈팅 한번 나오겠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28,500원에 신규 입성했고 5만 원 목표가 딱 설정해놨다라고 하셨는데 설정 잘한 걸까요? 뭐 5만 원까지 목표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신고가를 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조선주들에 대해서 왜 고를 외쳤냐면 어저께 못 갔기 때문에 고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아침에 급등세를 출발했다가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원래 윗꼬리를 좀 잡아가는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이슈가 아니라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나온다라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저께 시가까지 회복한 상황에서 마감을 지금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약간 위아래 십자 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런 식으로 좀 하루 이틀 정도 물량 소화를 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카타르발 LNG선 수주 이슈는 계속해서 조금 더 나올 뉴스거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5만 원까지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물 부담감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5만 원까지는 당장은 예상을 하기가 힘든데 일단은 3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상승 가능해 보인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차 바이오텍입니다. 어제 카이스트가 하버드대 의대 맥림병원의 한 교수팀이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을 치료했다는 임상치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종목이 어제장에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번 연구가 차 바이오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탑 들고 싶고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스탑을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바이오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직 덜 빠졌는데 오늘 종가에 입성해야지 참으로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바닥 다지기. 희망회로 돌리는 개미들 천지구나. 그냥 얼른 도망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아직 덜 빠져서 오늘 종가에 입성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문가님 스탑을 드셨잖아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추가적인 네.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고인 것인지 스탑인 것인지 더 갈 것 같으면 고,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스탑. 하락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더 빠질 것이면 고를 외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덜 빠진다 해서 스탑을 외칠 것인지 그렇게 그냥 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제 스탑을 외친 이유는 네. 주가 자체가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파킨슨병 임상 성공 어저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했는데 마감했는데 어제 밤에 뭐 45분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것이죠. 근데 뭐 어저께 상승한 만큼의 급락은 아니다.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형성되었던 2만 원대의 를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게 확 불이 꺼지는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주가가 좀 심심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높은 변동성을 대비해서 매수하기는 쉽진 않고 또
아예 그냥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이슈를 기대하고 매수하기에도 조금은 약하지 않나.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매도 관점 혹은 뭐 어저께 물리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저께나 최근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횡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위 종목 만나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5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고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뭐 고를 좀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다들 긴장 말고 기다려라. 재료가 화로처럼 살아있다. 14만 원에 매도해서 마음은 편한데 15만 원까지도 가려나? 다시 들어갈까 말까 헷갈리네. 오, 매도 물량 없네. 오후에 20%대 상승 다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15만 원까지도 가려나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문가님 고려 드셨으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다면서요? 뭐 15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었었고, 뭐 솔직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 뭐 지금 하고 뉴스에 나온 것이 뭐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왜 셀트리온 제약이냐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과거에 올라갔다가 하락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매물 부담감에 대한 무거움이 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매물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전문가들도 이거를 지금 당장 딱 매수한다는 게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수를 못 하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런 코로나라든지 실적이라는 이런 이슈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셀트리온 제약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충분히 저는 뭐 15만 원대는 뭐 터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외에도 기대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1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의 흐름 앞으로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새빨간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